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60대가 넘어서 성관계라니 이제는 다 지난 일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는 우리에게 점잖음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의학은 그리고 실제 삶의 경험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수필처럼 담담히, 그러나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곁들여 천천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을 젊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은 인생 전반에 걸쳐 이어지는 인간 본능이자 삶의 일부입니다. 20대의 성은 불꽃처럼 뜨겁고 40대와 50대의 성은 가정과 일상 속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의 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둥입니다. 서울의 한 연구에서 60대 이상 성인 남녀의 35%가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미국 노인의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서는 노년기 성생활이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단순한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68세 남성과 65세 여성 부부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우린 이제 예전처럼 자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손을 잡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몸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죠.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여전히 부부라는 걸 느낍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연구팀은 노년기의 규칙적인 성관계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관계 중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뇌의 신경세포 활성화를 돕습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폐경 이후의 성생활이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폐경이 지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어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성관계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꾸준한 성생활은 질 내 혈류를 개선하고 점막의 탄력을 유지해주며 골반적인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주어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에게도 이 점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생활은 전립선의 혈류 순환을 돕고 발기부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주 1회 이상의 성관계를 유지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질환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대화가 줄고 스킨십이 사라지면 마음의 공허함은 깊어집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접촉을 넘어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 됩니다. 한 72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아줄 때 나는 여전히 여자로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단순한 손길과 포옹이 뇌에 전달되는 순간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는 노년 부부가 스킨십과 성생활을 유지할 때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연결된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부부로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는 줄어듭니다. 오랜 세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은 말보다 깊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애착 재형성이라고 부릅니다. 포옹, 눈빛, 성적 교감은 말보다 더 강력한 신호로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자주 싸웠습니다. 하지만 싸운 뒤에도 서로를 안아주는 순간 그 모든 말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몸으로 나누는 화해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60대 이후의 성은 젊은 시절처럼 쉽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성생활에 제약을 주고 복용 중인 약물이 성욕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속도를 줄이고 강도를 낮추는 것. 둘째, 대화를 통해 서로의 몸 상태를 이해하는 것.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남성의 발기부전은 흔한 문제지만 약물이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이나 통증이 문제라면 호르몬 요법, 윤활제 혹은 물리치료를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성은 여전히 금기시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 성 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단순히 욕망이 아니라 건강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더욱 적극적입니다. 노년 성상담 클리닉이 활성화되어 있고 TV 프로그램에서도 노인의 성을 자연스럽게 다룹니다. 우리 사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숨기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은 나이를 초월한 인간의 권리며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며 삶을 지켜내는 에너지입니다. 60대 이후의 성은 젊을 때처럼 격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고 더 오래 남습니다. 결혼 40년 차 부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을 땐 욕망이 앞섰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천천히 대화하고 웃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천천히 사랑을 나눕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노년의 지혜와 사랑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60대,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을 지켜주고 마음을 위로하며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도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체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도 놓지 말아야 할 행복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변할 뿐입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몸으로도 말로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노년을 더 빛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